산자락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영월 동강. 그 때묻지 않은 자연에 반해 이곳을 아지트 삼아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청정한 자연 그대로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이죠. 동강 지킴이는 될 수 없어도 이 동강 아름다운 이 동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군수님 만나야 되나? 사실 그녀가 동강 곁에 깃들어 살게 된 건 집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영월로 먼저 귀촌한 어머니가 민박집을 운영하게 된 건데요. 덜컥 민박집 인테리어를 맡아버렸죠. 화벽돌에다가 되게 조금 시대에 뒤처지는 인테리어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를 다 걷어내고 페인트 칠부터 뭐 도배, 그 작은 뭐 소품들 이런 거 해서 인테리어를 제가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산골 숲속에 자리한 아담한 숙소는 그녀만의 감각과 취향을 살린 개성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은 반응도 얻었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자연의 소리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은 되게 막 힐링되고 안도도 되고 그런 편안함이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손님들도 얻고 가셔서 힘을 또 얻고 가시니까 그런 게 되게 보람이 있어요.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단순한 숙소가 아닌 삶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함께하는 요가로 몸을 단련하고 채식으로 건강한 식사를 나누면서 말이죠. 자연에 해끼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영월로 오면은 되게 때묻지 않은 인간의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보면서 되게 무해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풀만 봐도 힐링이 되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고 그냥 흙만 만져도 흙 냄새 맡아도 그 모든 게 다 무해하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되게 큰 힘이 되고 자연에 물들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철학을 차곡차곡 담아낸 공간을 가꾸며 완전한 귀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토박이 천혜영 씨가 강원도 영월에서 세상 무해한 쉼터를 가꿔가는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편안할 령의 너물월, 편안하게 넘어가는 고개라는 뜻을 가진 강원도 영월에 왔습니다. 부드러운 산과 올망졸망한 동네가 있는 곳, 늘 고요하고 편안한 마을은 머무르기도 쉬어가기도 좋은 곳이죠. 매주 금요일 서울에서 영월로 향하는 이 길은 쉼을 찾아 떠나는 여행.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생활을 7년째 이어오고 있는 천혜영 씨입니다. 강원 남부여서 되게 충청도 느낌이 들고 그리고 계절 변화에 되게 뭐랄까 기복이 많이 없어요. 오다 보면 터널이 있거든요. 그 터널 딱 통과하는 순간 약간 다른 세계로의 진입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서울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거는 왜 해외여행 갔다 오면 뭔가 딴 세계에 갔다 온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만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루틴이 됐어요. 여기 영월에 안 오면 뭔가 허전하고 또 막 이렇게 스스로 가고 싶더라고요. 좁다랗고 구부러진 시골길을 따라 오르고 올라 길 끝자락에 다다르면 보이는 빨간 지붕집. 이곳이 그녀의 영월집입니다. 사실
이 집의 실세이자 집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혜영 씨의 어머니 김첨숙 씨. 그녀 역시 자연에서 쉼을 얻고자 20년 전 영월로 귀촌했습니다. 넌 외롭지 않니? 뭐 불편하지 않니? 무섭지 않니?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은 뭐라 그랬냐면 난 사람이 무섭다. 자연은 절대 안 무섭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보고 별종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 자연에서의 삶은 지친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었습니다. 서울에서 갓 돌아온 혜영 씨는 소나무 숲이 훤히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 속 글귀와 마주하며 사색하는 이 시간은 일상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줍니다. 그냥 숙소 안에서 책 정리만 하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 힐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밖에 들리는 새소리 듣고 바람에 날리는 이제 나뭇가지들 소리 듣고 그것만으로도 그냥 힐링이 돼서 저도 서울 생활을 하면서 되게 각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 경쟁 사회에서 막 되게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휴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쪽은 인적이 없어서 더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혜영 씨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 생활에서도 더 화려함을 쫓는 그 일은 자연을 갈구하게 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고 싶어 완전한 귀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집도 직접 설계해 지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저의 꿈의 집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랑 함께 살려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만든 집이니까요. 그래서 저기 침실방이 어머니의 방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무릎이 안 좋으시고 이제 연세 있으시면서 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힐링하시라고 네, 건강을 위해서 이제 황토 우들방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제가 더 좋아요. 집에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하죠. 어디서든 바깥 풍경을 비춰주는 커다란 창엔 그저 투명하게 다 비추고 살고 싶은 그녀의 바람이 담겼습니다. 오픈했을 때 얼마 안 돼서 건축학과 학생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여기 집 탐구하고 가시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되게 내 보람 느꼈어요. 아, 여기 와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네네. 좀 평가가 어때요? 건축학과 학생들은? 졸업 여행으로 오셨었나? 그리고 한 5분이 오셔서 놀다 가셨거든요. 그리고 되게 예쁘고 센스 있게 잘 지으셨다고 칭찬받았어요. 무엇보다 그녀가 집에 가장 담고 싶었던 건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가구며 소품을 선택할 때에도 자연으로 무해하게 돌아가는지를 살피고 새 것보다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중고 제품들을 선호했습니다. 새로 구매도 하는데 빈티지를 또 구매하는 걸 좋아해요. 이 테이블도 그렇고 이 의자도 중고거든요. 네, 근데 좀 세월의 역사가 묻어나는 그런 물건들 좋아해요. 그리고 또 그 기성품들을 굳이 살 필요는 또 없잖아요. 이것도 돌려쓰고 계속 내려서 쓰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거의 여기 있는 제작한 것도 있긴 한데 빈티지 제품들이 주로 많아요. 빈티지요? 네. 언젠가는 시골에 살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은 늘 있었지만 그 시기가 돌연 앞당겨진 건 이 민박집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저기 숙소를 하게 된 이유는 어머니께서 민박집 하고 싶으시다고 작은 이제 컨테이너 집을 지으셨어요. 근데 딱 지은 걸 봤는데 너무 사람 안 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사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인테리어를 조금 셀프로 손보게 됐죠. 그때 막 체리색 몰딩에다 문짝은 막 유리 꽃무늬 글라스가 끼워져 있고 되게 막 파벽돌에다가 되게 조금 시대에 뒤처지는 인테리어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를 다 걷어내고 페인트 칠부터 도배 그 작은 소품들 이런 거 해서 인테리어를 제가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저기에 손을 대게 됐죠. 일주일에 2번 서울에서 영월을 오가며 완성된 1호 민박집. 큼지막한 창 너머로 소나무 숲이 한눈에 들어오고 작가들의 개성이 묻어나는 독립서적을 만날 수 있는 북스테이인데요. 자연과 책을 오롯이 마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독립서적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게 친구가 8년 전에 책방을 오픈했을 때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 대형 서점에서 볼 수 없는 너무 진귀하고 재밌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능하고 재능 있는 작가들이 그렇게 빛을 못 보고 계시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아날로그 감성의 턴테이블에서 추억 가득한 LP 음반을 감상할 수도 있죠. 바람은 불어대고 어디론가 가고 싶고 빠르고 자극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그녀가 그랬듯 누군가가 이곳에서 쉼을 얻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자연의 소리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은 되게 막 힐링되고 안도도 되고 그런 편안함이 느껴지거든요. 손님들도 얻고 가셔서 힘을 또 얻고 가시니까 그런 게 되게 보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도 직접 손봐 2호 민박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붙여주었죠. 슬픈 일이 아닌데 눈물이 나네. 어머니께서 저희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면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좀 더 어머니다운 삶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이름으로 이제 점숙 씨라고 숙소 이름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좀 엄마 인생에서 자신감도 찾으시고 자존감도 높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좀 안 좋아했죠, 제가. 왜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혜영이가 엄마가 여지 고생했으니까 엄마 이름이 끝까지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내 이름을 넣었다고 하더라고. 내 가슴이 뭉클하지.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잊혀졌을 엄마의 삶을 딸 혜영 씨는 찾아주고 싶었던 거겠죠. 정겨운 어머니의 이름을 가진 이 집은 이제 어머니의 존재에 든든하게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됐네요. 숙소를 관리하는 건 어머니 점숙 씨의 몫. 부지런한 살림꾼인 그녀답게 구석구석 꼼꼼한 손길을 보탭니다. 어머니 혼자 감당이 되세요 이게? 잘해요. 일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라. 누가 어머니가? 일을 보통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따님 안 계실 때는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걔는 청소 안 해요. 올 아. 시간이 없어, 청소할 시간이. 내려오면은? 네, 가끔 하기도 하는데. 혜영 씨도 숙소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고체 샴푸와 비누, 고체 치약으로 구성된 친환경 편의용품입니다. 숙소를 운영하면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느꼈다는 혜영 씨는 최소한 지구에 피해 끼치며 살지는 말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는 친환경 제품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거죠. 사실 저도 그런 환경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그래도 최대한 그 지구한테 패 끼치며 살지는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숙소를 운영하면서 더 그거를 경각심을 많이 일깨우게 됐어요. 손님들이 쓰레기를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양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3팀 맡고 있는데 고작 3팀 받는데도 그 쓰레기가 산을 이루는데 대체 그 대형 숙박시설 있잖아요. 뭐 호텔이나 모텔이나 뭐 이런 대형 숙박시설은 대체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이며 그런 데서는 대체 어떻게 이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처리되는가 뭐 이런 그 원초적인 질문을 또 던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되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손님들도 이런 움직임에 함께 호응해주고 있다는데요. 작지만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되게 반응이 좋으세요. 치약이 고체 치약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처음 써본다고 그러면서 새로 알아가시고 또 고체 비누 같은 경우도 되게 그 성분도 좋고 그 향도 더 훨씬 천연 향이라서 더 순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보를 알아가서 또 되게 기뻐하시는 손님들도 많이 계세요. 조용한 시골살이가 무슨 재미냐 하겠지만 집 앞에만 나가도 지천으로 널린 자연물들이 그녀에겐 즐길거리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는 나뭇가지대로, 빨간 열매는 열매대로 이 겨울의 풍경을 멋스럽게 만들고 있죠. 열매가 겨울에는 꽃이 되네, 이게? 그렇죠. 빨개서 예쁘죠. 원래 가을 정도에 더 예쁜데 지금은 많이 좀 시든 편이긴 해요. 겨울에 네. 빨간색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만들어 보려고요. 집 앞마당을 한 바퀴 돌며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다른 나뭇가지와 자연물들을 조금씩 모아 담는데요. 가까이에서 매만지고 살피다 보니 자연의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하는 감각도 얻었습니다. 지금 12월 중순인데 지금 이렇게 파란 잎이 있다는 거는 날씨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좀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느껴져요. 애들도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니까. 단순히 버티고 버텼는데. 단칼에. 고마워. 영월에 와서 땅과 흙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삶은 그녀에게 참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 그런 삶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정말 자연만한 스승은 없다. 이 자연의 이치와 자연에 더불어 살면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음식 같은 것도 그 제철에 나는 음식, 식자재들로 해서 만들잖아요. 그 계절마다 몸보신 되는 음식들로 이 에너지를 또 채우고 또 추운 겨울을 살아가고 그런 자연의 법칙들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더라고요, 일상에서. 근데 그거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눈 소식과 함께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친환경 동아리 모임이 있는 날 1박 2일 함께 머물면서 자연에 무해하게 재미있게 놀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요. 좋은 경험들은 더 많이 나누고 싶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1교시 요가로 몸을 깨워보고요. 바닥에 가까이 올 때 허리가 Down 힘이 one, 있거든요. 이때 two, 배심으로 허리에 three, 힘을 메워주세요. 4, 5. 일상의 복잡한 것들을 뒤로 하고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 그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I like to teach here very much because the place is managed by my friend also, and the group coming and they staying with it's not like a class, it's like we together experiencing something together, and they have their relax, we have some practice, we have good food, so it is more an extension or the real sense of yoga getting, not only a class yoga but a togetherness, and that is the meaning of yoga, the word itself. So I am happy. 이 교시는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깨울 차례입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에 건강한 요리법까지 더해진 채식 밥상인데요.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도네요. 건강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좀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제철 재료로 그 음식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쓰는 그 여러 가지 그 재료들 중에서 조미료를 특히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조미료들이 천연 조미료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를 되게 도울 거고요. 그 발효된 간장과 그다음에 발효시킨 두부가루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실 때 그 소화도 되지만 단백질도 굉장히 섭취 잘 할 수 있는 그런 채식 요리이거든요. 주어진 대로 아무거나 먹는 건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죠. 자연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정성스레 요리하고 맛있게 챙겨 먹는 것. 단순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 습관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건강한 채식 요리를 나누면서 도란도란 이야기가 오고 가는 밤입니다. 처음에 같이 오기로 한 친구 동생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이런 거 펜션 그냥 놀러 가서 수다 떨다 오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도 되게 좋고 이렇게 막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얘기도 하고 친구들 하는 것도 보고 낄낄대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너무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숙소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빗자루 만들기 수업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살림에 필요한 친환경 소품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이 빗자루에도 그런 뭐 동서양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밸런스에 대한 관념의 차이도 있고 또 묶음의 방식에서도
이제 일본 사회랑 한국 사회 갖는 차이도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돼서 아주 오래전부터 빗자루를 엮어갖고 써왔는데 얘가 플라스틱 빗자루 생기고 플라스틱 빗자루는 그 자체로 이제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빗자루 생기고 그 다음에 청소기가 생기면서 오래 써왔던 이 손기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억하고 또 이제 그렇게 그냥 지금 안 쓰니까 필요 없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중요한 손기술이고 여기에 문화가 담겨 있다는 면에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곳에선 누구나 친환경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이 빗자루로 묵은 먼지도 오래 쌓여있는 감정도 시원하게 쓸어버릴 수 있겠죠. 영월이 좋은 이유는 이 아름다운 동강을 가까이 마주할 수 있어서입니다. 야생꽃과 풀들이 풍부해 사진 명소로 꼽혔던 곳이지만 몇 해 사이 개발로 변한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혜영 씨.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지키고 싶어 고민한 게 친환경 모임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을 관찰하고 제철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면서 그녀는 함께 살아가는 공간도 꿈꿉니다. 근데 거의 이제 로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꿈을 갖고 계실 거예요. 자기 공간 안에서 뭔가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을 같은 거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사실 여기도 진짜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마켓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뭐 식당, 커피숍 이런 게 일절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뭔가 살기 좋은 공간이 되어서 또 그런 뜻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뭔가 마을을 이루고 살면 좋겠다. 그런 또 작은 꿈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 변화시키기도 하죠. 도심을 벗어나 쉼을 주는 영월.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민이 담긴 집. 이곳에서 그녀는 자연의 무해한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곳, 그 공간은 어떤 모습인가요?